건설안전기술사 138회 4교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탑다운 나왔네요. 그죠? 탑다운. 그 다음에 폼 트래블러, 교량공사. 이건 뭐 기술자 아닌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저한테 같이 공부하신 분들 뭐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어요.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휴먼에라 쭉 요것이 어디 잡지라든가 이런 데서 보지 않았으면 쓰기가 좀 애매하겠네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뭐 이런 대책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도심지 탑다운이에요. 탑다운. 여러 공법이 있지만 탑다운은 도심지에서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도심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슬러리 월이나 CIP부터 먼저 하고 밑에 하부를 굴착하면서 그죠? 파일을 받고 엄지발톱을 받고 하면서 상부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상부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밑에 집안이라든가 이런 데 굴착함에 있어가지고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습윤 상태로 밖으로 흙이 나가요. 사토로 하면 어떻게 돼? 사토를 할 수가 없어요. 받지를 않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토목, 배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음 진동이라든가 이런데 유리해요. 소음 진동이라든가 뚜껑을 위에 복공판을 덮어놓고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주요 공법은 완부 빈가가 있어요. 완전 역타, 부분, 그 다음에 어법 공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징이라든가 이런 건 저와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서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 안전관리 대책은 폐쇄된 지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기 대책, 조명 확보, 그 다음에 수직 부재 같은 데는 어떻게 돼? 기둥하고 수직도가 어긋나거나 나중에 콘크리트를 칠 때 거기에 공극이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부식 0.094952 부식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실한 콘크리트 우리 5에서 15초 50cm 간격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진동 관리라든가 이런 게 철저히 돼야 되고 특히 레이저 측량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수직도 오차라든가 이런 것을 범위를 현장 규정에 맞게 엄격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굴착 및 토공사 안전은 낙하비례 방지, 그 다음에 계측 관리, 뭡니까? 경지관토, 하변틀, 지중지표, 균진, 그 다음에 화재 폭발 예방을 해야 됩니다. 밀폐 공간에서 어떤 유증기나 가스가 체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상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건설 현장에서 화재는 뭡니까? 용단, 그라인딩, 그 다음에 담뱃불이에요. 이래서 소화기라든가 20kg 소화기, 화재 감시자 꼭 배치하고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탑다운을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더 드렸어요. 그래서 모양, 어떤 굴착 공법의 모양이라든가 아일랜드 트렌치 탑다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법에 대한 또 이해를 좀 하시면서 이런 내용도 좀 쓰시면서 탑다운과 좀 아일랜드 뭐 트렌치 하면서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별로 안전관리 방안이 있어요.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중간 단계, 굴착 작업.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시설 및 지지 시스템이라든가 최종 단계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 펌프카라든가 이런 타설할 때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 규정에 맞게 작업을 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량공사에서 작업하는 우리 작업대차 조립 시 준수사항과 작업대차를 이용한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안전조치예요. 그래서 작업대차라는 게 뭡니까? 폼 트래블러예요. FCM도 있고 MSS도 있고요. 오른쪽 그림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정정 구조에서 부정정으로 갈 때 어떻게 키 세그먼트 있죠? 그 직전까지는 템포러리 프루브라든가 이런 걸 받쳐가지고 안전하게 뒤틀림 없이 작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가 나가다 보면 바란스가 안 맞다 보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스테이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장치를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립 시 준수사항은 부재 점검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변형, 균열 등 작업장 조성을 합니다. 평평하게 정리하고 진해력 확보되고요. 그 다음 조립 절차, 조립도에 따라서
구조검토, 조립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담 운전자 배치하고요. 안전조치를 합니다. 조립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작업대차 이용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안전조치사항이에요. 인양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낙하라든가 충격 이런 것을 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크레인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율 FS 1.5지 않습니까? GX2 무게중심 GX2가 나누기 PX1보다 1.5배 안전율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담 인원 배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안전 발판 확보하고 수평 이동 안전 또 작업 전에 특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프리 캔틸레버 메소드에서 작업 대차 전경이에요. 요거는 이너폼이죠. 이너폼. 요거는 밖에 있는 건 아우터폼이라 그럽니다. 이게 유동이 되면서 앞으로 철근 넣고 조절이 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돼서 PS 우리 박스 걷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FCM 공법에서 이 걷어 폼 트래블러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휴먼 에러예요. 휴먼 에러. 개념과 유형. 건설 현장에서 휴먼 에러를 저감하기 위한 관리적 교육적 대책. 휴먼 에러는 뭡니까? 배후 요인이 뭐예요? 인설작관이 인설작관. 사람은요 잘못을 합니다. 과오가 있어요. 착시착오를 일으킵니다. 오류를 범해요. 착시착오 왜 일으킬까요? 여기가 지금 콘크리트 현장은 어때요? 콘크리트 회색 또 밑에 떨어져가지고 또 회색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핸드폰 들고 가다가 회색 모르고 회색이니까 모르잖아요. 단차가 졌는지. 그러다 앞으로 전진화가 떨어져가지고 부러지면서 사고를 냅니다. 뭡니까 이게? 착시착오예요. 그 다음 흑색이에요. 철근 같은 거 흑색이죠. 땅바닥 흑색이에요. 그런 데서 발 헛디디면서 떨어지면서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라든가 작업 발판이 확실히 돼야 되겠어요. 인간 에라이 그래서 배후 요인은 뭡니까? 인설작관이에요. 과오, 망각, 무의식, 피로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범합니다. 그 다음 설비, 결함, 안전장치는 미리 해제. 우리 어디에요? 저기 고속 절단기 같은 거 방어장치를 왜 고정해요? 그리고 왜 묶어놔요? 그 피부에 딱 그게 3,500rpm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터지면 그 연산기가 터져버리면 목 같은 데 스치면 사망이에요. 눈에 들어가면 안구 부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적으로는 어때 작업 순서라든가 동작이라든가 방법 어떤 주변의 환경 돈지오 채소통 환생운행 정리정돈 그 다음에 관리적은 조직 규정 기술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보면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사람 마음에는 어떤 걱정거리도 있고 생각도 많아지고 주의 살펴보지도 않아요. 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적 억측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거리가 현장 와서 그렇게 많은지 지방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돈 걱정 경제적 걱정 또 차도 고장났죠. 그죠? 차 고치러 가야지. 왜 그런 걱정을 하니까 돈 벌러 와가지고 사고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리적 요인은 뭡니까? 피형의 적자예요. 피형의 적자. 그래서 착생소주 의무 억걱 피형의 적자 한꺼번에 하라 그랬어요. 피로해요. 피로하면 일하기가 싫어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뭡니까? 작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주변이 어수선하고 정리정돈하면 안 되면 무슨 사고가 난다 그랬어요. 제가 전도 넘어짐 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화재 사고 정리정돈 안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화재 사고가 또 납니다. 자,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 대책은 인설작관이라고 했습니다. 인설작관. 차고 발생 3단계는 인판조예요. 인지, 판단, 조작. 그래서 건설업에서 나는 휴먼 에러는 개설시효예요. 개설시효. 어떤 계획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시공 단계에서 유지관리 단계에서. 자, 그리고 이런 설계가 뭡니까? 요즘은 PC화, 그 다음에 대형화가 아니라 자꾸 뭡니까? 줄어들어요. 두께도 줄어들고 철근 양도 줄어들고 콘크리트 양도 줄어들고 PC화, 경량화, 그죠? 대신 고강도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도 또 설계 단계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요. 자, 임시 수전 설비 설치 운영 및 이동식 전기기계 이건 잘납니다. 특히 장마철에 많이 나죠.
수전 설비는 뭐예요? 현장에서 전기를 쓰기 위해서 특히 우리 저 터널 현장 같은 데 가면 전보 3, 아트라스 코퍼 3붐 같은 경우는 상당한 높은 그 압력의 고압 전기를 수전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분전반을 통해 가지고 배전이 되는데 분전반에는 항상 접지가 또 따라야 되죠. 그래서 임시 수전 설비 설치 절차는 수전 설비 먼저 설치를 합니다. 분전반을 설치해요. 접지 실시해요. 이동식 전기 설치를 합니다. 임시 조명 설치해요. 자, 여기서 분전반 할 때는 시건 장치를 꼭 해요. 우리 안전반장님, 전기반장님들이 키 관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꼭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분전반을 딱 열어보면 볼트 같은 데 튀어나온 데 있죠.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투명 아크릴로 다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분전반이 뚜껑이 닫혔는데 그걸 왜 합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로도 꼭 부착해야 됩니다. 설치 운영 기준은 환경이라든가 뭐 습하면 안 되잖아요. 습하면 물속에 막 담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죠. 그다음 안전장치, 누전 차단기라든가 전격 방지기 꼭 용접 용단할 때. 그다음에 접지는 꼭 해야 됩니다. 접지할 때 접지봉을 그냥 젓가락 꽂듯이 꽂으면 안 돼요. 땅속 깊이 묻어줘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법적 절차 및 신고는 제출처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그 다음에 제출 시기는 임수전력 수전설비 설치 15일, 내용 가설전기 사용 신청 관리기술 서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동식 전기기계는 전에 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제2유형이 배선불량, 정전기 폭발 감전 추락, 교류악크 용접기 사용 중 가공설로와 또 접촉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가임이적 낙감이에요. 이걸 반대로 써주면 대책이 되는 거예요. 막 일부러 뭐 생각해가지고 할 생각 하지 마요. 그냥 바로바로 문제점하고 원인은 같습니다. 그래서 가공선로라든가 보호장치를 해야 돼요. 굴삭기 그냥 들었다가 크레인 들었다가 다면 감전사고를 내는 겁니다. 임시 배전하고 이동식 기계는 전기 드릴 펌프 교류악구 그 다음에 모터 들어간 거 있잖아요. 모터 들어간 거 뭐 있을까요? 고압살수기, 그 다음에 안전화 털이개, 그 다음에 발전기, 철근 절곡기,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데는 꼭 접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감전사고 내요. 누전 차단기, 전격 방지기, 그 다음에 낙뢰 감전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은 뭐예요? 가임이적 낙감이에요. 거꾸로 써주면 돼요. 반대로. 자, 그래서 쓰시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성과를 확산하고 현장의 이익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하도 사고를 내니까 노동안전종합대책이라는 걸 마련했어요. 저도 내용은 봤습니다만 상세하게 공부는 안 해서 저도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저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술자 강사님이 왜 그런 걸 모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기술자가 얼마나 광대한데. 저도 찾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추진 배경이 뭐예요? 중대재해가 계속 나요. 계속 나. 뭐 중처법에 시행을 함에 있음에도 계속 사고가 나. 교량 붕괴됐지, 터널 붕괴됐지, 감전사고 냈지, 갱폼 떨어졌지. 되겠어요? 안 되지. OECD에서 꼴찌야, 꼴찌. 그래서 OECD의 평균 수준인 내까지 평균 수준까지 감축하자 그런 특단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영세 사업장 조그만데. 그 다음에 뭡니까?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4대 전략이에요. 안전 사각지대 예방이에요. 소규모 사업장, 뭐 스마트 안전 장비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근데 뭘 이렇게 비싸요? 너무 비싸. 뭐 안전모 하나에 뭐 70만 원 누가 사냐고. 누가 해요? 좀 더 싸게 만들어야 돼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안전 뭐 복장 조끼 하나 하는데 100만 원?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그죠? 좀 대량으로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취약 노동자 이런 외국인 노동자 대상 모국어라든가 VR 체험하고요.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 뭐 책임 확립을 위해서 위험성 평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원화청 상생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의무화 위험성 평가를 연계하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의 선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공공발주공사 또 여기에 ESG 경영평가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를 병행합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요. 뭐 세금이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그 다음 건설업 제재 반복적 사망사고를 낼 때는 어떻게 돼? 뭐 영업 정지 내지는 건설회사 문 닫게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감독 체계 전환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하고 기대 효과는 어떻게든 뭡니까? 산업재해 예방을 하는 거예요. 사고를 줄이려는 거예요. OECD 평균 이하로 돼서 선진국에 도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 아스팔트 포장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계운전자, 근로자, 관리감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과 유도 신호 방법이라고 했어요. 아스팔트에서는 뭡니까? 우리 피니셔에 들어갈 때 170도예요. 그 다음에 1차 전압을 할 때 120도, 그 다음에 2차 전압 80도 타이어로 올라요. 그 다음에 반대문로라가 6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아스콘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 타이어 롤러 같은데 단덴 롤러 같은 데서 막 아스콘 빨리 보내줘. 이거 지금 늦어. 장비 세워놓고 뭐 하는 거야? 전화 걸다 보면 어떻게 돼? 깔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준수할 사항은 사전 점검, 기계 운전자가 현장 여건을 꼭 하고 기계장치 경보음, 경광등, 후진 경보음 이런 것들이 작동되나 확인하고요. 신호 체계. 신호를 정지하고 있다가 움직일 때는 신호가 근로자에게 확실히 전달이 되는 우리 경보장치 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시동 걸어놓고 좌석 이탈 금지 안 돼요. 속도 제한하고요. 또 근로자 준수사항은 뭐예요? 작업 반경 내 접근 금지해야 돼요. 우리 피니셔가 밀고 가는데 피니셔 바로 옆에 서가지고 교통정리 한답시고 옆에 너무 근접해가지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해? 협착사고를 냅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호구 착용, 안전보호구, 고온 아스콘에서 하다 보면 화상도 일어나요. 우리 피니셔에 들어갈 때 170도입니다. 그죠? 통닭 갖다 넣으면 통닭이 그 자리에서 익어 나와요. 그죠? 고구마, 감자 그냥 거먹어요. 겨울에. 안 돼요. 엄청 위험해요. 그 다음에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뒷바퀴 단차 10cm에서 딱 들잖아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뒷바퀴 단차 경사지에서 딱 들어버리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덤프 들어놓고 안전블록 없는 상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그리스 막 바르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적재함이 그냥 쭉 내려가서 사람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재해가 나요. 중대재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조심하고 관리 감독자는 현장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근로자에게 어떤 작업 방법 교육하고 소속 근로자는 말을 들어야지.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내가 40년 짬밥을 먹었는데 내가 왜 죽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리스크 테이킹.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유도자를 배치하고요. 안전 통로 확보합니다. 그래서 유도 및 신호 방법은 이렇게 호각, 수신호, 병행, 가시거리에서 벗어날 경우 무전기를 또 쓰고요. 야간 작업에는 우리 조끼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반사조끼, 그 다음에 신호봉, 신호용 깃발, 그 다음에 주행 유도는 장비 진행 경로와 속도를 파악하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서 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피니셔 옆에 있지 큰 차가 바로 안전하 바로 발끝 앞으로 지나가요. 끔찍합니다. 그죠? 자, 참고로 여러분은 항상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손 원인 대책 특히 동절기 끝나고는 뭡니까? 파토리 생기죠. 그럼 차가 가다가 텅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타이어가 파손하면서 외부 차도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거와 함께 공부를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표 오제 전리 충절전 혼합 온도 185도 운반시에 해서 포설 피니셔 넣을 때 170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1차 다짐 120도 마카담 롤라, 80도 타이어 롤라, 60도 단뎀 롤라. 특히 타이어 롤라, 단뎀 롤라 주변에서는 핸드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중대재해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수공법이라든가 파손 원인 이런 내용도 함께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